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영상을 좀 쉬면서 휴식을 가졌더니 이제 좀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 후에 매일매일 영상 만들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좀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내시경도 하고 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영상을 편집을 하지 않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중간중간에 말을 좀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편집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유료 요청하신 분들이 지금 2달 넘게 기다리시다 보니까 언제 되는지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 정리를 예전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쪽 18년도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 대북 관련주로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9년도였나요? 이때쯤에 한번 히토류 관련주로 상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히토류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고 작년부터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재료가 일단은 그 히토류 관련주이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이 매물대를 넘어갔고요. 길게 보면은 이때 매물대는 넘지 못했지만 오늘의 거래대금이 과거에 나왔던 그 거래대금만큼 나왔고 재료가 좀 괜찮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흐름이 좋아지면은 눌림이 왔을 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니뮤직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거래대금은 2,9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한번 1월 달에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쭉 상승 추세를 타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하고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 위치를 보면은 거의 몇 년간 이내에서는 신고가를 간 상태고요.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 눌림을 잡아볼 만한 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택이 있고요.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은 좀 약하거든요. 770억 정도 이 정도 나왔는데 거래 대금은 좀 작지만 재료가 현대차에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택에서 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그 지분을 24%만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앞에 크게 급등을 했던 흔적이 없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처럼 크게 급등을 하고 이런 급등락 나온 그런 흐름이 없죠. 그만큼 이 종목은 그 종목의 끼는 좀 부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왔을 때 다른 급등주들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튀어주는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앞으로의 흐름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매매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후보 종목은 헤이인하고요. 지니뮤직,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있는데 일단 헤이인하고 지니뮤직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하고 보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는 링네트가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이쪽에서 횡보하는 바닥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물론 지수도 안 좋았지만 그 안철수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이 종목이 현재 안철수 관련주로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에 편입된 적이 있어서 그 영향을 조금은 받았던 것 같고, 일단은 지수가 좋지 않아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깊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텍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구간에서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아마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흐름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를 때 매도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무 때나 그냥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해도 어차피 지금 저는 계좌의 평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던 가져가던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이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오늘 약간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봉을 보면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날에도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에도 여기에서 한번 순간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도 퇴근 후에 보니까 한번 이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한번 삐쭉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는 이런 흐름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뭔가는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 낮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DPC를 보면, DPC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번 사서 다시 최근에 또 한번 매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 13,000원 부근까지 갔을 때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줄 알고 조금 높은 자리에서 제가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좀 내려오는 흐름이 와서 제가 낮은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은 일단은 비중관리상 매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매수한 물량들이 다 구분이 돼 있죠. 신용으로 산 부분은 날짜가 다르면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낮은 구간에서 산 물량만 여기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했고요. 높은 데서 산 그 물량은 현재는 손실 중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향후 대응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약 11,000원 라인, 이 정도 라인을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내려오게 된다면 이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요 정도 이렇게 분할 계획을 잡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랩의 상장 일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유주를 이제 받고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올려놓은 종목은 KC 피드고요. 마켓 컬리 관련 대장주의 흐름을 최근에 보였었죠.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차트의 움직임이 가장 빨리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 높은 구간에서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양봉까지만 이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절반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요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 윗꼬리를 제외하고 절반 부분, 그 부분에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마켓컬리 관련 대장주로 KC 피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니틱스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 무체열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 출시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갔다고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개별 종목입니다. 테마주가 아니고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고, 여기에서 계속 횡보했던 이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횡보했던 라인이 어느 정도는 지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부분은 좀 아쉽지만요. 일단은 이 부분에 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가장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이 동국 RNS고요.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올려놓고, 동국 RNS 같은 경우에 히토류 관련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봉을 봐도 아마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쪽 라인에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 라인이 있거든요. 좀 깨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높은 구간에서는 어차피 매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은 이제 좀 아쉽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한 2음봉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중심 부근 0.5 라인 부근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거래대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여기 이 양봉의 거래대금은 3,600억 정도 나왔고요. 조정 시에 지금 대금은 상당히 적죠. 그리고 미중 무역 관련, 히토류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 RNS를 기다리고 있고요. 현대퓨처넷, 이 종목은 제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현대차에 관련된, 현대그룹에 관련된 그 종목이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높은 자리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신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승하고 눌림을 주었던 이 정도 구간 이하에서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 거래대금은 음봉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은 좀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퓨처넷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차트가 좀 아쉬운 만큼 비중은 줄여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기차 관련주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의 대장이죠. 팜스토리.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중간중간 계속 크게 나오고 있죠. 양봉에서, 음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양봉에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이 정도로 계속해서 큰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고, 이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에 0.5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지지저항 구간도 이렇게 있죠. 이거는 수치를 좀 지우고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수치를 지우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고, 다시 이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가, 또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밀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바이오다인이 있죠. 최근 거래 대금이 약 5천억 정도 가깝게 4거래일 상장 이후에 4거래일 연속 나왔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아침에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은 올라갈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2,600억 정도 나왔는데 상승 시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시간외에서 2.3%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면
대략 이 0.5 라인 이쪽 부근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밀린다면 늘 해왔듯이 382 라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연속적으로. 웬만해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제 말만 듣고 다시 따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거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고, 각자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편집 없이 진행을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죠. 대선 관련주이고, 이 앞에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지만 여기에서는 거래대금이 이 지금 최근의 거래대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죠. 이쪽의 거래대금이 앞에보다는 월등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있던 매물이 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종목도 한번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대략 0.5 라인은 여기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눌림을 주고 가장 큰 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 이 지지받았던 구간을 이용을 해서 대략 요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이 앞에 들어온 이 거래대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던가 더 밀려서 나오던가 아니면 더 밀린 상태에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가 다시 대선 관련 재료가 부각이 될 때 그때 상승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리튬호수 관련주로 포스코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했던 포스코 엠텍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 0.5 라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약 2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0.5 라인의 지지력은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 라인까지 빠르게 내려올 때 여기 라인이 있죠. 382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던 이 부근대에서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포스코엠텍도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았죠. 7천억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그대로 어디로 사라질 수가 없겠죠. 뭔가는 어디로는 아마 탈출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PO 관련주,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 중에서 대성창투하고 또 다른 관련주가 대성창투하고 아주아이비투자, 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아이비투자는 좀 차트 위치가 많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여기에서 단기 과열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르고 바로 빠지는 이런 흐름보다는 이 대성창투의 흐름이 이 단기 과열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약간 등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는 좀 시간을 많이 머물렀던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0.5 라인에서는 이미
여기서 이제 윗꼬리 때문에 좀 고가가 높아진 영향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기보다는요,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을 이렇게 한번 보고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에서 나온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대금은 3,800억 정도 나왔고 오랫동안 좀 버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올 때 그 하락하는 이격을 이용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고요. 이 종목도 약간 좀 비슷하죠. 좀 전에 대성 창투하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오랫동안 머무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격을 주면서 하락할 때에만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출판사가 있죠. 이 종목은 좀 올려놔야죠. 지금 시장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대금을 보면 웬만해서는 상승할 때 5천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받을 때에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IPO 관련주죠.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주고 상당히 대금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만큼 좋고 시장의 중심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중심 라인보다 조금 위에서부터 분할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좀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격이 좀 많이 남았죠. 대략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약 10% 이상, 적어도 10% 이상 쭉 하락을 해야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하락한다면 뭐 이틀에 이렇게 나눠서 하락한다면은 좀 더 편안하게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오진 않겠죠.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비소프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 음봉에서 좀 긴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차트적으로는 감점 요인이 되고요. 마켓컬리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에는 4천억 이상 나왔었죠. 상승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빠르게 이격을 벌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올 때 이 0.5 라인에서 절반 부근에서 한번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온다면은 타점을 더 낮춰서 이렇게 들어갈 생각이고요. 한번 하락하는 그 속도를 보면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가 이제 절반 라인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것도 0.5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라인인 이 정도 라인까지 빠르게 하락을 할 때 이격을 벌리면서 빠르게 하락을 할 때에만 이렇게 진입을 해볼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0.5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여유가 될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좀 관심 종목 정리를 열심히 좀 해봤는데요. 영상을 좀 자주 올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편집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 정리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